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2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빅테크주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다우와 S&P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FOMC에 대한 월가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 좀 나오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내년 3월쯤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당겨오면서 산타 랠리가 빨리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또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확인하고 가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장중 흐름 끝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먼저 지수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0.47% 강보합 수준이고요. 2,5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반면에 2,7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약보합 수준에서 0.12% 하락하면서 83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와는 반대로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3천억 원 가까이 현재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의 첫 지원 대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이 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보안이나 안보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상징적인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나 상업용 위성 반도체 칩 공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M7 기업들이 다소 좀 크게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에서도 이 낸드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024년과 2025년의 실적 추정치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주도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뉴욕에서 100억 달러를 이제 유치를 한다라는 지원한다는 소식이겠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등을 하고 물론 빅테크 기업은 좀 눌림목입니다.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조금 빠졌지만 다른 반도체주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섹터들은 아주 급등을 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과거도 아니죠. 8월 달, 9월 달에 제가 반도체를 좋게 보고 그쪽을 추천을 했었어요. LB세미콘, SF 반도체뿐만 아니라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 제주반도체 그거 말고도 왜냐면 반도체는 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8월 달을 그때 여름 전이었죠. 그러니까 봄 좀 지나고 5월 달, 6월 달쯤 됐을 때에서 기사를 봤더니 마이크론과 인텔 이런 애들이 3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벌써 경기 침체라는 그래서 막 뒤져봤더니 그게 사실인 거예요. 물론 흑자 전환 안 됐습니다만 근데 내년 1분기에서는 흑자 전환 걔네들 할 거라 그러죠. 우리나라는 4분기에서 흑자 전환 지금에서 흑자 전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도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IT 섹터가 늦어도 내년 1월 달에서는 확실하게 좋아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8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8월 달서부터 준비했으니까 4개월만 지나면은 내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서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올해 8월 달부터 줬는데 9월 달이 좀 빠졌죠. 그래서 9월 달 빠질 때 강연회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강연회 한 번 하고요. 최근에 11월 달에서 강연회를 했습니다.
강연회 2번을 했는데 올해 강연회 3번인가 4번밖에 안 했어요. 옛날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이제 1년에 3번인가 4번 요거밖에 안 하거든요. 어쨌든 거기에서 절반을 그 11월 달, 9월 달 강연에서 뭘 얘기했냐면 주제는 IT다. IT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냈죠. 9월 달, 11월 달 강연회에서 나는 무슨 강연회를 했는데 그 강연회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이거 맞히면 상품 주겠습니다. 그 11월 달에서 문제 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맞췄고 IT만 얘기했어요. 그 왜 IT만 얘기했느냐? 자, 이런 얘기 얘기했죠. 여기가 이제 상암동이 여기가 이제 방송국이 있는 위치인데요. MBC 앞에. 여기 상암동에 이제 아이언맨들이 돌아다니고 터미네이터가 돌아다니고 택배 로봇부터 해서 막 드론 날아다니고 막 우주 항공모함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찾아올 게 확실한데 그런 로봇들이 돌아다닐 게 확실한데 IT가 빠질 일이 있겠느냐 이런 설명을 11월 달 강연에 9월 달 강연에 했단 말이에요. 막 이상한 그림 막 올려놓고서 지금 과거에 무슨 이 만화가 이렇게 되는 뭐 등등등등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IT는 주도 섹터입니다. 그래서 어제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한번 보면 자 미국 시장을 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얘네들은 연고점 혹은 내년에서는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해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네들은 빠질 생각을 안 해요. 여전히 강합니다. 그냥 강해요. 일단 내일 모레 있을 FOMC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건 뭐 매달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안 좋게 얘기를 하고요. 시장이 좋을 때에서는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방향성에 맞춰서 호재는 호재대로 되고 악재도 호재로 됩니다. 시장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는 악재는 더 악재가 되고 호재도 악재가 돼요. 그러니까 호재 악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악재도 호재가 되고 시장이 빠질 때는 호재도 악재가 되는데 무슨 실적이 중요하고 뉴스가 중요합니까?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쟤네들은 상승장, 유럽 시장 상승장, 미국 시장 상승장,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장. 근데 급락은 없다라 그랬죠. 그리고 뭐 IT 섹터는 일단 주도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IT만큼 좋은 섹터들이 방산주라 그랬고, 그리고 제약주도 올 겨울은 보라 그랬고.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해도 지금 벅차요. 여러분들이 매매하게. 그 외에 뭐 한동훈 관련주, 이준석 관련주, 정치 테마주들, 최근에 무슨 대성홀딩스부터 해서 게임주들, 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뭐 등등등등 무슨 최근에 요소수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양자암호 관련주부터 해서 보안주들 할 것들 진짜 많죠. 그거 다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 다 할 수가 없다면 그리고 테마주들은 일단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도 심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뭐 어떻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심장 떨려서 테마주 움직이는 거 아무 이유도 없이 급등을 하고 막 그러는데 하지만 IT 섹터는 실적에 받쳐주고 방산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제약주들도 올 겨울에서는 잘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은 금액을 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그거 뭐 100억 실어도 아무 티가 안 납니다. 100억 실으면 어차피 합병돼 갖고 이제 코스피에 상장될 텐데 100억이 뭐야 1000억 실어도 아무도 티도 안 나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금액을 산다 그러면은 IT 섹터들도 물론 조그만 애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지만 다양하죠. 종목 수도 많고 시가총액도 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쪽은 제가 IT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자 차트를 보면은 드디어 그 LP세미콘은 이미 먼저 움직였고요. 오늘 보니까 SF 반도체도 강하게 움직이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동안 안 움직였던 애들이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는 겁니다. 물론 얘네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쪽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이쪽 섹터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관련주니까 물론 이따가도 제주 반도체 보겠지만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도 뭐 어버브 반도체 오늘 어버브 반도체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럼 얘네들이 왜 갑자기 강하게 움직였어요? 하락장이라서 강하게 움직입니까? 하락장이라서 지난주 월화수목 시장 빠지니까 아유 나 괜히 주식했네. 역시 주식은 하는 거 아니었어. 역시 우리는 주식을 하면 맨날 깨져. 하락장이네. 안 좋네. 이제 포기하지 말라 그랬죠. 대부분 사람들은 또다시 2, 3일만 빠지면 주식을 또 포기하려고 그럽니다. 포기할 자리가 아니에요. 포기하게 만든 건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쇠뇌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지금 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상승장. 그 우리나라 시장도 못해도 다시 3천 가야죠. 못해 쟤네들은 신고가 갔는데 우리도 3천 가야죠. 근데 우리는 빨리 안 가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어차피 급락 안 나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올해든 작년이든 예를 들어 계좌가 올해도 반토막 났고 작년에도 반토막 났다. 그거를 이제 지금서부터 내년 상반기 안에서 복구할 수 있는 장이 옵니다. 믿으세요. 복구할 수 있는 장이 옵니다.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그래요.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한다 그랬죠.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장이 옵니다. 이제 제주반도체처럼 지금 벌써 제주반도체 200% 올라갔어요. 2주 전만 하더라도 26% 수익 났다고 자랑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10,000원 돌파하게 될 거라 그랬고 세 자릿수로 된다 그랬는데 100% 돌파한 게 얼마 안 됐어요. 100% 돌파한 게 이번 주부터였나요? 어쨌든 100% 돌파하더니 지금 200% 돌파합니다. 금방 가죠? 300%더 빨리 옵니다. 이 200% 되기 시작해서 200%에서부터 올라가는 속도는요. 400%, 800%가 금방금방 옵니다. 물론 계속 갔을 때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주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에서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패턴주들 다 좋고요. 어쨌든 시장도 좋고 뭐 매매하기도 너무도 좋고 지금 바닥주도 아주 깔렸습니다. 깔렸으니까 어쨌든 매매하는 사람들한테 이 좋은 이 장에서 포기하지 말고 잘 버티면 분명히 내년 봄 전까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보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주 그리고 패턴주 위주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DB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DB하이텍입니다. 오늘장에서도 1.19% 상승하면서 현재는 59,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DB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죠. 얘도 일단은 N자형 패턴을 그려주고 있는데 IT 섹터들이 일단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뉴욕에서 뭐 지원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네덜란드에서 이제 뭐 그 협력 지금 순방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그거와 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계속 로봇들 계속 만들어질 거고 돌아다닐 거고 이제 로봇이 깡통 로봇이 아니고 정말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 그래서 이제 백종원 아저씨처럼 여러분들 집에서 로봇 팔이 이제 다 요리도 해주고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음식은 1월 달까지 유통기간이 남았다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냉장고에 있는 음식으로 이미 벌써 다 스캔이 된 거죠. 레시피를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는지 그렇죠? 뭐 뭐를 만들 수 있는지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이제 시대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는 계속될 거고 뭐 로봇 돌아다닐 때까지 아직 로봇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거 못 봤잖아요. 저도 밖에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봇들이 돌아다닐 때까지 이 이슈들은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쪽 애들이 바닥권역에 있거나 아니면 올라갈 목표치가 있다면 저는 일단 내년 미국 시장 역사적인 신고가 갈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가격 전략을 드리긴 할 텐데 N자형이고요. 일단 오늘 시스템 반도체들이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좋아서 오늘 시스템 반도체인 DB하이텍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DB하이텍 꼽아주셨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4일 풍산 37,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2월 5일과 12월 6일은 한국항공우주 각각 47,500원 그리고 47,35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각각 0.32% 그리고 0.63%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12월 7일과 12월 8일은 랩지노믹스 4,3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날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둘째 날은 기준으로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1일 어제장에서 카카오 52,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루 만에 1.3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37.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그리고 어제장에서 살펴봤던 표적 종목들의 상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어제장에서 저희가 표적 종목으로 삼았던 카카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장 표적 종목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52,000원에서 공략을 해보자 했는데 어제 딱 한 번 들어왔어요. 장중에. 싹 들어왔어서 딱 한 번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오늘 살짝 움직였는데 올라간 거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1.3%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려 있는 상황인데 얘의 장단점은 확실하죠. 장점은 급락이 없다는 거고 장점은 그렇죠. 장점은 급락이 없다는 거고 단점은 급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IT 섹터들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금액이 큰 사람들이 끌고 가기에는 좋은 섹터가 될 수 있지만 답답한 sek터죠. 어쨌든 대형주라서 그런 거고요. 뭐 보유하는 사람들이 뭐 3% 먹기 위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전고점을 돌파가 됐고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올렸으니까 뭐 한 번 정도는 더 올리겠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조정을 받다가 또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금액이 좀 작거나 하는 사람들은 느릴 수 있는 종목이라서 좀 답답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IT 섹터들 오늘도 동부하이텍, DB하이텍 말씀을 드리는데 좀 가벼운 쪽이 유리합니다. 뭐 DB하이텍 아니더라도 가벼운 쪽은 많아요. 어쨌든 얘도 뭐 플랫폼이지만 IT 섹터고 어쨌든 카카오든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대형주 쪽에서 저는 다 좋게는 보지만 그쪽을 갖고 있을 거면은 좀 더 가벼운 IT 섹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수익률 게임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얘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금액이 큰 사람들이 시장 흔들림에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고 끌고 가면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끌고 가기에는 좋은 종목이니까 길게 볼 때는 어쨌든 뭐 좋습니다. 바닥에 있고 그래도 뭐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7만 원, 뭐 8만 원 올라갈 때가 있겠지요. 자, 급등병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제주 반도체부터 갈게요. 자, 제주 반도체. 너무 자꾸 급등을 해가지고 큰일이 났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산이 높으면 골도 깊거든요. 근데 아직 빠지겠다는 시그널이 나온 게 없어요. 5일선이 깨져야 되는데 5일선이 안 깨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게 과거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랬고 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애들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한 적이 있죠. 뭐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왜 올라가는 거냐? 뭐 이슈는 붙여놓고 누군가가 사서 땡겨 올리니까 올라가겠죠. 누군가가 사서 땡겨 올리는데 그걸 우리는 세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갖다가 막 그냥 일부러 막 땡기는 겁니다. 막 갖다 땡기는 건데 그냥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5일선이 이탈이 안 나왔으니까 뭐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죠. 뭐. 일단 15,000원 정도 되면은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2만 원 정도 가면 차익 욕구가 많이 생기는 자리고 뭐 3만 원 가면은 이미 벌써 그때서는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뭐 세력들도 무슨 생각으로 땡기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3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후발주자에 있는 바닥에 있는 비슷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멍텅구리 종목들도 다 움직일 겁니다. 얘가 3만 원 가면.
뭐 그때가 되려면은 뭐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서는 왜냐면은 계속 이슈는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슈가 나오겠죠. 뭐 로봇 시장이 어떻고, 뭐 인공지능 시장이 어떻고, 뭐 반도체 시장이 어떻고,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막 이렇게 막 빵빠레 울리고 막 기대감 막 밀어넣고 그러면 2차 전지만큼. 자, 그래서 2차 전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는 반등을 주겠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IT를 하겠다. 차라리 IT를 해라. 그래서 2차 전지의 흐름이 IT로 옮겨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큰 수익을 내려고 하면 어렵고 이제는 IT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우리가 5,000%, 7,000%, 뭐 8,000% 이런 수익률이 나왔고 10,000% 수익이 나 100배가 나왔어요. 10배가 아니에요. 10배면 엄청 많이 올라온 겁니다. 10배, 20배.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시장의 고점이라고 봤었었는데 100배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의 그때에서의 뭐 100배까지 갔었던, 그러니까 20배, 30배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하여튼 100배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IT에서 나오지 않을까 앞으로.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보다는 이제는 IT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제조반도체 갖고 있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와요. 시스템 반도체든 뭐 인공지능이든 어쨌든 계속 나올 테니까 이런 얘기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와 부럽다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런 애들 계속 태어납니다. 계속 태어날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2차 전지 해야 됩니까? 왜 2차 전지 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2차 전지, 저는 만약에 2차 전지 있다면 전 지금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IT도 다 박아놓을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크게는 안 갈 거지만 차라리 카카오라도 들어가 나오면 기본은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T 섹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IT. 왜 카카오도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저는 카카오 살 거면 뭘 산다? 더 가벼운 IT 부품주를 산다라는 얘기였죠. 어쨌든 카카오를 이렇게 올라갈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올라가긴 할 건데 카카오도. 어쨌든 다음은 넥슨 아니죠. LIG 넥슨이죠. 넥스원. LIG 넥스원. 자, 이게 참 웃긴데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일단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러니까 많이는 빠질 거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방산주들도 IT만큼 좋아요. 지금 루마니아 쪽에서 일단 우리나라 K2 전차를 살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거 대체가 없기 때문에 K2 전차를 살 것 같은데 일단 얘네들이 이제 대공 미사일 체계를 이거를 한번 갈아 엎으려고 지금 5조 정도의 수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것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른 무기 체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한 나라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주는 게 AS도 편하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은 또 우리나라가 또 그런 건 해주니까 뭐 공장도 지어주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물론 그게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갖고 이걸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일단은 수출 경로를 열고 그 다음을 보는 수로 봤을 때서는 어쨌든 그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는 편도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 기술 이전 거의 안 해주고요. 우리나라는 기술 이전도 해주면서 뭐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조짜리 뭐 이슈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LIG 넥슨이 그런 미사일 체계 뭐 천공 뭐 천무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갖고 천궁 뭐 등등 하여튼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들 이런 이제 방공 체계를 하고 있는 그건데 그래서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고요. 그래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뭐 노르웨이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도 유럽들도 뭐 여기저기 이슈가 있는 거 보니까 계속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이제 로봇 회사 하나 인수하는 로봇계 이슈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미 돌파를 이뤘고 신고가로 이미 간 상황이고요. 뭐 기사 뉴스들 이렇게 한 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방산 산업이 이전보다 수출액이 6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가도 6배 가야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피크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우리의 무기에 대한 우수성을 알렸고 이제 여기저기서 사고 싶어 하는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뭐 판매를 뭐 완벽하게 여기저기 지금 다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수출 경로를 열고 있는데 지금 벌써 6배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20배, 30배도 더 증가할 수 있는 폭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 번 수출하고 끝이 아닙니다. 무기는 한 번 수출하면 계속 그거를 정비하고 창정비도 하고 그리고 걔네들도 뭐 연습하면 연습 사격하면은 또 미사일 또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출 경로가 계속 한번 뚫리면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노다지죠, 노다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열어놓으면 그러면 앞으로 방산주들은 그래서 방산주들 뉴스 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저평가됐다. 한국 방산주들은.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 갈 거예요. 저 감히 얘기하는데 50만 원, 100만 원도 봅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미래에 모르죠. 미래에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1등으로 판매할지도 모르죠. 저 죽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거 100만 원 안 가겠어요? 물론 지금 100만 원 갈 거니까 사란 얘기가 아니고. 근데 얘가 100만 원 가면 다른 방산주들은 그대로 있을까요? 하여튼 한국 방산주들은 저평가된 게 확실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투기도 잘 만들 거고요. 우리나라 또 반도체도 잘 만들고 머리가 또 비상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4세대, 5세대, 6세대, 뭐 7세대 전차, 그다음에 미사일, 그다음에 비행기 계속 만들어내다 보면 지금 뭐 헬기도 지금 잘 만들고 뭐 수리온 뭐 등등 그래가지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방산이 많이 되면 사실 뭐 미국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뭐 프랑스나 독일 이 정도만 잡아도 뭐 중국만 잡아도 엄청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보면서 저도 기대를 하고 하여튼 방산주들은 잘 갈 겁니다. 어쨌든 기대가 돼요. 내년 내후년에. 그래서 뭐 LIG 넥슨뿐만 아니라 기존에 드렸었던 뭐 퍼스텍도 있고 항공우주도 있고 뭐 빅텍도 있고 뭐 휴니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년에서 다 꽃을 피우리라 보고 어쨌든 잘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상한 테마주들 뭐 한동훈 관련주 이런 건 다 모르겠고 뭐 가상화폐 있다는 것도 모르겠고 정상적으로는 실적이 좋은 방산주하고 IT. 제약주는 실적은 안 좋아요. 하지만 이 계절 테마에 움직이는 제약주들 거래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섹터는 올 겨울, 그러니까 2월 달까지는 잘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면서 어쨌든 LIG 넥슨도 뭐 곧 50% 달성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드디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 자, DB하이텍. 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매수 가능합니다. 현재 가격 6만 100원 매수 가능하고요. 얘도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짜리 종목인데 6만 100원 공략 가능하고요. 일단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 뭐 미국 시장 돌파됐고 뭐 다 돌파했고 지금 종목들 다 돌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조짜리 그러니까 무게는 조금 있지만 과거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의 대장이었죠. 대장이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대장이 시스템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 좀 대장격인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에서는 주성인증이 대장격인 것 같고 물론 걔네들만 꼭 대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얘도 다시 여기 이제 돌파해야죠. 왜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일단 시각총액 큰 오늘은 DB하이텍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반도체에서 내년까지 봤을 때에서 물먹을 종목은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IT를 주도주로 좋게 보고 있다. 근데 IT가 제일 큰 수익이 난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방산이 더 큰 수익 날 수도 있고 제약주가 더 큰 수익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IT가 좀 답답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어제 그런 필라델피아 그런 정도의 강세 뉴스였으면 예전 같았으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얘네들 그때는 상한가제가 15%였을 때 그러면 대부분 다 10% 다 넘어갔거든요. 상한가제가 30% 됐을 때에서도 그런 정도의 강세였으면 IT주들이 15%, 20%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 요즘에 올라가면 가는 애들만 올라가고 안 가는 애들은 뭐 한 2%, 5% 요거밖에 안 움직이는데 근데 점차적으로 점점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DB하이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DB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6만 100원이라는 점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T-로보틱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7%가량 좀 빠져 있고요. 19,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LIG 넥스원이 로봇계를 만드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라는 지분 인수한다는 소식에 무거운 종목의 상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중장기적 성장성이 앞으로 굉장히 밝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는 로봇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상담자님은 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로봇주들은 두산 로보틱스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걔가 차트가 꺾여 있으면, 그러니까 빠지고 올라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차트가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차트를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겠구나라고 생각이 됐었던 자리고, 이 정도 됐을 때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은 신규 매수로 하기가 딱 좋은 자리였는데 이 정도까지만 내려왔어도, 그렇죠? 아쉽게도 조정을 세게 안 주고 여기서 버티더니 여기서 살려놓는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고기를 깨지 않고 돌리더니 이제는 뭘 하고 있냐면 넘어가고 싶어갖고 여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물론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쾅 하고 만약에 여기를 깨기 시작하게 되면 세력들의 의도는 속임수 주고 밑으로 한번 밀었다가 올라가겠다라는 의도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깨질 않고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다가 돌파가 되면 계속 갑니다. 뭐 계속 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무궁무진하게 애들이 이제 계속 성장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의 모습은 일단 양호하고 좋습니다. 일단 조정을 받지 않으려고 지금 돌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T-로보틱스도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얘도 로보틱스가 움직여야 되면 바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하세요. 두산 로보틱스가 정고점을 돌파한다. 더 사면 됩니다. 비중도 많지도 않으니까. 더 살 돈이 없다. 다른 종목들 20개, 30개, 50개 다 갖고 있어서 비중이 다 나눠져 있어갖고 더 이상 살 돈이 없다. 그럼 내비로 두세요. 여기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도 좋고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일 거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정고점 돌파하면 얘도 25,000원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CS 윈도요. CS 윈드 풍력주 15%예요. 비중은 15%시고 얼마에 사셨나요? 59,000원. 59,000원. 네. 갑자기 올라오네요. 네. 뭐 뉴스가 있었나?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요, 모양은?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뭐 뉴스가 있나? 한번 뉴스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잇따른 해상풍력 수주 실적 기대감.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네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한번 파세요. 일단 거래량과 뭐라고요? 어느 정도 가격에서 팔면 될까요? 수익 날라면 한 59,000, 뭐 100원, 200원은 돼야지 좀 수익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지금 팔면 손실이잖아요. 예, 예. 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거래량과 차트 모양은 되게 좋은데 예. 이게 지금 N자 목표치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62,000원, 65,000원 저항대 걸리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는 모양이라서 예. 매수 단가가 좀 더 낮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 팔 필요는 없고요. 한 절반만. 절반만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사보세요, 이거. 그러면 다시 조정받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사야 되나요? 지금 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게 거래가 없었으면은 뭐 원래 자리, 그러니까 거래가 없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저는 사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니까 한 55,000원대? 55,000원요? 네.
근데 이제 네. 풍력주가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됐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면 지금 IT 섹터는 소외받을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 네. IT는 온디바이스, AI, 인공지능, 로봇 이슈들이 계속 넘쳐나니까. 그래서 네.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풍력주 같은 경우들이 이슈가 이제 내년에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미국에서 뭐 인프라 투자 이슈가 많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로.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는 또 모르죠. 또 강할 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 매매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네. 근데 좀 더 쉽게 편안하게 하려면 IT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익에선 팔 수 있으니까 좀 더 갖고 가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에서는 2%가량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6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요.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9% 강보합 수준에서 2,5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면서 현재는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사를 좀 보자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ASML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과 SK 회장도 함께 좀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ASML 클린룸을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둘러본다고 합니다. 이 클린룸과 관련해서도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장에서 보시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보합 수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14% 하락하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빨간불 켜려는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8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유일하게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18일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되고요. 28일에 합병한 뒤에 1월 12일, 내년 1월 12일에 합병 신주 상장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도 2차 전지 흐름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NF가 2% 좀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사이버 트럭을 좀 내놓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좀 막상 시장의 반응이 좀 뜨겁지는 않았는데요. 다행히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 대상에 일단 포함됐다라는 점은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개장한 지는 1시간 28분 지났습니다. 양시장 일단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 대비해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 노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0.01%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다시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꼼짝도 안 해요. 신기하죠? 자, 코스피도 0.24%밖에 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좀 전에 0.00이었으니까 보합이었죠. 하락 종목 수도 더 많습니다. 근데 IT 섹터들은 난리가 났죠. IT 섹터들은 완전 잔치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미국 시장이 연고점을 돌파하는 이슈가 나왔고
유럽 시장도 계속 강세 흐름을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의 IT 섹터가 강했고 뭐 이랬으면은 원래는 예전 같았었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하면서 지수가 최소한 뭐 코스피가 한 2% 올라가고 코스닥이 한 3%, 4% 올라가고 좀 오버하면 한 5% 올라가고 뭐 그래갖고 뭐 전 종목이 다 급등하고 막 뭐 그랬어도 될 만한 장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꾹꾹 누르면서 가는 애들만 좀 가는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IT 섹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자, 아까 제주 반도체 더 가죠, 더 가죠. 아주 미쳤죠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가는지 24%까지 올라가던데. 근데 제주 반도체 계속 급등. 어보브 반도체 하여튼 이것도 계속 급등. 그리고 SF 반도체 아까 10%대였는데 갑자기 17% 아주 계속 급등. 그래서 지금 폭발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칩셋 미디어도 강하고, 뭐 그 외에 뭐 미코, 고영,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제스텍, 뭐 등등 지금 IT 섹터들이 3%, 4%, 5% 오늘 지수도 안 올라가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갔던 애들이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키 맞추기인데 이 흐름들이 계속 돌 거예요. 다른 테마주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간 애들 방산주 바닥에 있는데 안 간 애들, 그다음에 유가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전 테마주들 또 뭐 있죠? 제약주도 안 간 애들은 안 갔어요. 간 애들만 갔지. 제약주도 바닥에 있는 애들, 그다음 음식업종 등등 사료주들 안 간 애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섹터를 보면. 움직이는 애들은 막 최근에 막 게임주 뭐 급등했다, 가상화폐 뭐 급등했다, STO 관련주, 뭐 증권형 토크 관련주들. 그것도 요즘에서는 이제 고가 이제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또 빠지고 뭐 그러고 있던데. 그러니까 안 간 애들이 원래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이게 급등한 현상이 나옵니다. 근데 1월 달, 2월 달에서 그 안 갔던 애들도 그러니까 계속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세력들이 안 들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언제 나왔냐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9년 전 그때가 이랬어요, 장이. 연말장 돼가지고 갑자기 종목들이 바닥에서 역별 급등주 패턴이 막 나오고 올라가는 이유도 없어요. 처음에서는 이유를 붙이고 움직이는 애들이 막 나오다가 나중에서는 이유도 없어. 너 왜 올라가니 물어보면 쟤도 갔잖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쟤도 가고 얘도 가고 뭐 얘도 가고 쟤도 가고 계속 가다 보면 너는 왜 가니? 쟤도 가고 쟤도 가니까 나도 가잖아. 뭐 이러면서 이유 없이 막 올라갑니다. 그게 연말 연초정에 나오는 그래서 일회 현상, 신년 효과 뭐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이 이제 돈을 다시 넣는 거예요. 돈을 늘어났는데 이미 올라간 건 못 사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이 와요. 왜냐하면 미국 때문에 유럽 때문에 그래요. 미국 유럽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1월 달 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에 그래 우리나라 장도 올라가겠지. 처음에서는 올라가겠지만 하면 안 들어오는데 진짜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올라가는데 내년 3월 달, 4월 달 막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 애들은 그때는 포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고 어쨌든 IT 섹터랑 뭐 방산주랑 제약주들은 제가 최근에도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IT는 주도주고 나머지들은 뭐 테마주 섹터인데 뭐 다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움직임들 좋은 거 보니까. 그래서 지수는 급락 없습니다. 앞으로도 급락 없을 거고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급락은 없습니다. 조정은 있을 수는 있죠. 급락은 없습니다. 2,400 깨지고 2,000 깨지고 1,800 내려갈 일 없을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작년과 재작년에 못 벌었던 거를 어떻게 복수할 건가 그런 걸 잘 작전을 잘 세워서 연말 12월 달 산타랠리장 잘 대비하시고 내년 1월 효과 이것도 잘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자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LB세미콘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3.5%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7,5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특히 패키징 쪽으로 관련주로 좀 묶여 있고요. 특히 이미지 센서나 전력 관리 반도체 쪽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5,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일단 수익권에 들어와 있네요. 2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지금 LB세미콘은 더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SF 반도체도 강하고 LB세미콘도 완전 바닥이라 그랬죠.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8월 달, 9월 달 뭐 계속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제 수익 났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생기거든요.
자, 이거 그때 당시 이렇게 차트를 보여줬을 거예요. 이것도 올라간 게 없는 바닥이다. 그렇죠? 완전 바닥이죠. 시스템 반도체고.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거를 뚫어줘야 되는데 아직 못 뚫었어요. 그래서 아직 약한 겁니다. 근데 뚫게 되면 짧게 보지 마세요. 1년, 2년 뒤에 더 좋아집니다. 뭐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매출이 이제 한 300조 정도 이제 하는데 300조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순이익도 100조 정도를 하는데 순이익도 100조를 넘어가고 그러니까 1년 돈 벌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컨센서스에도 그렇게 나와요. 컨센서스에서도 2년 뒤에 이전에 있던 것보다 만큼보다 더 높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만큼 그러니까 작년인가 최대치 실적 달성했거든요. 작년 최대치 달성했었던 것만큼 내지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그런 레포트 쓰는 이유는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다 갈아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들 다 꼬물딱지거든요. 그걸로 인공지능을 구현을 못해요. 반도체 다 버리고 다 새로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이제 기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서비스하는 서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다 교체하려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갖고 중국도 돈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그래서 굴기 사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막 포크레인을 들이붓는다 그래가지고 굴기 사업을 하는데 계속 망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돈을 들이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이제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이거 10,000원 가겠죠. 10,000원이 뭐예요? 30,000원도 갈 거고 여기 16,000원 돌파하면. 그래서 길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10,000원 보세요. 10,000원.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하여튼 IT 섹터들은 버릴 건 없다. 또 5,700원에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셨는데 일단 9,000원, 10,000원 요 정도에서 한번 절반 정도는 파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 권역에 있으니까요. 9,000원, 10,000원 선까지 올라올 때까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상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아요. 로보스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로보스타 오늘장에서는 1.6% 정도 빠졌고요. 27,750원 선입니다. 일단 LG 구광모 회장이 선택한 로봇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LG전자가 33% 정도의 지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최근 흐름 좋고요. 상담자님 36,000원에 매수하셨고 5% 정도의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로보스타, 그러니까 이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들이 다 그렇게 변변치가 않습니다. 그냥 기대감에 가는 거거든요. 실적이 좋으려면은 좀 더 상용화되고 뭐 그래야 되겠죠. 어쨌든 기대감이 움직이는 건데 36,000원, 그래요. 올 12월 달에 그 정도 보면서 일단 더 가져가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도 두산 로보틱스가 강해야지 다시 올라올 거니까 대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체크하면서 지금은 추가 매수 내지는 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계속 좋고요. 제가 매매가 좋은 장이라고 지금 벌써 한 달째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시장 조정받는다고 쫄지 마세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시장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폭락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 장세가 됐든 개별 장세가 됐든 테마 장세가 됐든 어쨌든 좋은 장이니까 계속 매매하는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좀 마무리하고요. 매매하기 좋은 장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장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매매하기 좋은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DB하이텍, 매수가는 61,1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